안녕하세요. 위잘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인님 모시고 나의 사춘기에게 시간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인사드릴게요. 저는 더덕이고요. 기피디일 겁니다. 본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그런 거에 또 웃어주시면 안 돼요. 버릇 나빠져요. 이미 버렸어. 네. 오늘 본인님과 함께 오실 때마다 새로운 주제를 갖고 오시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시기에 맞게 생각나는 것들? 네, 이게 대화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떤 주제가 떠오르면은 제가 좀 기록을 해두기도 하고 나누고 싶은 주제를 이번에는 또 봄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뭔가 저도 움트고 있나 봐요. 뭔가 이렇게 자꾸 샘솟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근데 일상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서 자꾸 뭔가를 제가 자꾸 변화를 만들어요. 집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와. 오, 좋다. 일주일에 한 4일을 정말 내리 뒤집어 엎고 엄청 많이 버리고. 대청소했네. 네네네. 저 잘 못 버리거든요. 많이 버리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책상을 갖고 싶어 했어요. 책상이랑 의자를. 어릴 때 언니랑 같이 방을 쓰다 보니까 제 책상이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서야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오, 축하드립니다. 책상과 의자를 두고 그거를 위해 조명을 다 세팅하고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일기 쓰고 책 읽고 하면서. 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시기들이 또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은 변화군요. 네. 변화에 그 움트는 새싹 같은 기쁨을 안고 오셨습니다. 네. 변화라. 기피디님은? 저는 이게 경제 뭐 이런 책 읽으면서 변화에 대한 걸 본 적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냐면 책 제목이 미래를 경영하라. 한 꽤 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디자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조직이나 기업은 끝장이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변화의 속도가 느린 조직들이 있다. 그런 데들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나가는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거의 파괴적인 변화예요. 와, 기피디님은 역시 경제를 갖고 오셨고. 아니, 뭐, 변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느냐고 물으셔서. 네, 그러니까. 또 하나 가볼까요? 네. 이것도 저는 유발 하라리 책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DNA는 100만 년 전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유전자가 그렇게 잘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그 시대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 아니, 한 100년 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식과 지금 우리의 의식이 같을 거냐, 아니면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날 거냐.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이면 어느 시절이냐면 1차 대전 끝나고 대공황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영화를 바라보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잘 변하는 동물인 거죠. 지루한 걸 또 못 참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츠가 더 발달하고 네.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변화, 이런 차원의 변화. 왜냐면 저도 그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올해 초에 읽었는데 그것도 뇌과학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이 우리 뇌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그런 시각에 대해 담은 책이기는 한데 제가 뇌과학 책을 처음 접해봐가지고 그런 처음에 다루는 그 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정말요? 근데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뇌가 우리는 여기 막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이런 시스템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이 뇌는 아직도 저기 사바나 초원에 있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되게 그냥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딸기를 따서 파는 것보다 딸기를 따는 체험을 시켜주는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 왜? 우리는 수렵 채취하던 종족이니까. 맞아. 그런 얘기. 네네. 근데 또 이게 변화, 또 이게 제가 역시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아니, 원하는 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아니. 좀 끌려갈 수 있어요.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아까 변화라고 하니까. 아까 인간은 뭔가 변화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얼핏 하셨던 것 같은데 음. 그 노래도 그렇거든요. 오. 아. 그 노래도 그 어느 음역에서는 바뀌어야 돼요. 발성을 오.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파사지오 환성구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거기에서 소리를 다르게 내지 않으면은 이제 고음으로 갈 수가 없는 오.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오, 아. 신기하다. 본인의 진성으로 낼 수 있는 고음의 한계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 소리가 네. 이 음역대까지는 이 패턴으로 내도 잘 나다가 음. 어느 지점에서부터 진성으로 내기는 불편한데 가성으로 내기는 너무 약한 소리가 난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통 파사지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환성구래요. 소리가 변하는 지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역대에서는 이 음역을 진성으로 내기 편하게 하거나 가성을 단단하게 만들거나 하는 그 방법들을 선택해서 이제 여기를 트레이닝을 해서 오. 이제 그 환성구 지점에서 소리가 변하는 거를 청중들은 모르게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연습을 아.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신기하다. 그 생각이 그냥 번뜩 떠올랐어요. 오, 역시 전공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 전공은 연기긴 한데 공부를 제가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연구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맞아요. 지금 뭐 굉장히 올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렇게 연습을 했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걸 좀 배우면 노래를 좀 더 잘할 수 있으려나? 아, 노래는 잘하고 맛이라고 싶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그리고 고음을 잘 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분위기. 저는 보이스 칼라로 가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가수더라도 그 노래에서 제가 원하는 컬러가 안 나오면 그 노래는 귀에 안 들어와요. 제 가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역시 확실히 노래는 취향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맞아요. 확실히 취향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그런 것 기준이 같아요. 있는 게 도리어 이상한 거죠. 그러게요. 근데 저는 또 제 개인적인 가치로 돌아와서 변화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예전에 정말 절대적이라고 믿던 저가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잖아요. 삶의 네. 어떤 기준. 근데 그때는 맞았었는데 지금은 틀린 게 정말 많아요.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저도 어떤 조직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그것이 저의 가치에 굉장히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 밖에 나와도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사고로 안 됐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데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그 가치가 맞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구나. 그때 내가 틀렸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일이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팽개치지는 마시고요. 뭘 놓는 거하고 팽개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잡기 위해서 제가 변화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패턴이 있는데 스무스하게 가야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맺고 끊어야 다음 거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서워요. 맺고 딱 끊으시는 스타일. 네. 아니요, 저는 대부분은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왜냐하면 그것과의 나의 어떤 약속을 되게 엄청 소중하게 생각해서 의미에 두시고. 그래서 네. 엄청 오래 그걸 끌고 가는데 어떨 땐 보면은 내가 진짜 이 가치가 좋아서 이걸 끌고 가는 건지 약속을 지키려고 끌고 가는 건지 이게 헷갈리면서 맞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거지로 끌고 가는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차라리 딱 맺어버리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그걸 참 나는 못했었구나 여러모로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받은 질문 중에 그 익숙한 것과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 이거 두 개 중에 나는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답을 하면서 저는 엄청 익숙한 거에 치중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꼭 이 길로 가야 되고 이 버스 정류장에서 이 버스를 타야 되고 왜냐면 몰라요. 제가 길치인 것도 있고 뭔가 만약에 그리고 왜 가끔 버스도 이렇게 갈 때랑 역으로 돌아올 때랑 다르게 가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 그럼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는 꼭 여기서 타야 되고 그래야 우리 집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늘 길도 그렇고 되게 익숙한 거에 대해서 높게 가치를 뒀던 것 같은데 비슷해 약간. 저도 약간 체제 유지적이에요. 체제를 좀 따르는 게 좋다 약간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해서는 뭐 오차 범위가 거의 없으니까 그냥 확실하게 이걸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받았는데 나 익숙한 거 좋아하나? 이 생각이 그냥 번뜩 드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확실히 익숙한 걸 좋아했는데 최근 들어 저를 돌이켜보면은 익숙한 선택을 잘 안 하더라고요. 뭔가 다 새롭게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에 주저함이 너무 없어졌고 원래 진짜 안 됐는데 정말 만나러 안 갔어요. 뭐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누가 시간 된다는데 와도 돼? 그러면은 고민 그래 해놓고 가서 이제 말 잘 안 하고 이렇게 조금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그게 오히려 더 재밌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뭐 사람도 그렇지만 새로운 공간에 가는 것도 원래 저도 계획 안에서 좀 철저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남으면 그 근처에 갈 데가 어디 있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었거든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은 갈지언정 그날 갑자기 이 근처에 뭐 있나? 이런 경우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가가지고 또 좋은 에너지를 얻는 걸 보면서 나 엄청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을 그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그게 어제거든요. 그게 그 변곡점이 언제쯤인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하다. 글쎄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냥 작년이랑 올해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후유증인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만나는 사람이 진짜 좁아졌어요. 막 4인 이내, 2인 이내 이러면서 맞아.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내가 굳이 인연을 끌고 가지 않아도 내 인생에 지장 없네? 이거를 너무 느껴서 챙길 사람만 챙기자가 3년 동안 굳게 됐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서 제가 바뀌어서가 제일 크겠죠, 근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뀌려면은 장소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이 바뀌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내가 읽는 책이 바뀌거나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그게 사는 곳 말고는 바뀐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과 읽는 책이 만나는 사람도 바뀌었고 읽는 책도 바뀌었고 나한테 좀 더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응원해주는 사람과 응원해주는 책을 많이 접했나 보다. 네네. 제가 하는 얘기들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 자체로 존중해주는 근데 그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이렇게 해도 그러면 이건 언제? 저건 했어? 이런 식의 대화들이 더 많았지. 야, 그럼 다음 작품은 뭐야? 너 다음은 오디션 때 뭐 불러? 막 이런 식의 얘기들만 이렇게 치고 갔던 여유가 그냥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유가 생겼어요. 그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그렇게 바꾸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 계기. 그거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이 마음이 찾아온 게 제일 크긴 했는데요. 그거는 결국 또 우리 남동생인데 그냥 제가 이제 동생한테
너 어떡할래? 막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내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에서 왔어요. 동생을 도닥이고 뭔가 위로하고 네 앞길을 네가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그럴듯하게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되게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데 너는? 이렇게 동생한테 그렇게 조언해줄 수 있는 자격이 너한테 있어? 이렇게 되고 나서 그게 작년 1월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 읽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그거를 좀 선택적으로 일부러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그것도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의 꼰대가 되거든요. 근데 나를 도리어 바라봤다는 것도 이것도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나? 원래 좋은 밭을 타고났어. 마음밭이 좋아. 그러면은 이거는 운명이다. 네, 운명이야. 얘기하면서 내가 지키지 못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나를 돌아보자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운이 좋았던 거는 그렇게 나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만약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면은 그런 커뮤니티에 나가볼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주춤하고 더 줄어들었겠지. 이렇게 이런 데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좋은 사람들이랑 연이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신청했던 게 이제 제이콥님이 운영했던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그거였거든요. 오늘도 등판하셨습니다. 한번 오셔야 돼 정말. 그때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구나. 나이 불문. 오히려 20, 30대가 없고. 정말요? 20, 30대들은 진짜 금방 빨리 나가 떨어져요. 오히려 막 애기 엄마들. 막 이런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하시고. 더 간절하구나. 네. 진짜 20, 30대 분들은 좀 적었어요. 비중이. 덜 간절해서라기보다는 재밌는 게 많았어. 한눈 팔 때가 많아서. 다른 재밌는 게 많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맞아요. 반대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 되고 나면 또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중견 들어가면 한눈을 팔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답답은 하거든요.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뭔가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20대, 30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저는 그 나이 때는 어찌 보면 하면 다 될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들면 어찌 보면은 좋게 얘기하면 빨리 성숙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꿈을 빨리 잡은 거예요. 거. 네,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좀 다르거든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제가 저를 되돌아보니까 아이를 낳기 전, 결혼하기 전에는 막연하고 좀 답답하고 약간 불안은 했지만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하면서 내가 갈 길에 대한 방향이 되게 뭔가 약간 미지수 같으면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이 혼재돼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약간 안정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내 존재를 이끌고 가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또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한계가 딱 안정적인데 한계가 지어졌어. 그 생각이 나한테는 굉장한 위기감이 생겼던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신기하죠. 안정감이라는 건 어찌 보면 인간들이 원하는 욕구 중에 하나인데 동시에 그게 사람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게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 존재는 아줌마인가 이런 느낌. 이제 내 존재는 누구 엄마인가? 나 그건 싫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이해도 있었어요. 기질적인 걸 거예요.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좋고 맞아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안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게 꼭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또 세대가 유지되고 맞아. 뭔가 인류가 번성하는데 근데 요즘은 하여튼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좋은 거죠. 먹고 살만해져서 그래요. 맞아요. 뭐 먹고 살기 바쁘면은 그런 생각할 틈이 진짜 없죠. 맞아요. 맞아. 그것도 또 너무 맞는 말인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안정감이 없는
그 안정감이 있어도 불안감을 느끼는 네, 맞아요. 이런 상태. 그럼 결국에 진짜 흔들리고 불안할 때는 또 불안감도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불안감이 안정적이든 안정적이지 않든 계속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불안을 어떻게 컨트롤 하시나요? 컨트롤 하나? 내버려 두세요? 안정감과 불안감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불안하더라도 어느 부분은 안전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불안감은 도리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데 만약 안정감이 제로인 상태에서 불안감만 남으면 이 불안감에 압도당해 버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들 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뭐지? 나의 백업이 그러니까 플랜 B 같은 느낌? 플랜 B가 뭐지?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플랜 B를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찾는군요. 그걸 안 찾으면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너무 불안해지니까 그럼 힘들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면 폭주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근데 그걸 워워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정도의 백업 플랜은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는 돼. 와, 이것도 너무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게 진짜 다르구나. 기질이에요. 이게 기질적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기피디님이 말한 게 기피디님한테 정말 딱 맞는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란 느낌이 들고 저는 플랜 B가 저를 안정감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감의 근원이 다르구나. 저의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제 마음속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이 저의 양육자였던 엄마한테서부터 그 느끼는 그 연결된 끈이 없음? 뭔가 우리 엄마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라는 느낌? 그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베이스라는 걸 나중에 찾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안정감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부모와의 어린 시절에 결핍됐던 거를 내 스스로 제가 찾아서. 채워줬어요. 저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를 알고 인정해주고 나서 그게 조금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되고 나니까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네. 그 불안의 근원을 알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맞아요. 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뭐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불안감의 근원을 알았잖아요. 나는 이런 패턴으로 불안해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고 나니까 그런 패턴으로 불안감이 올 때 이것은 또 잠깐 왔다 지나갈 거라던가 이 불안감은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생겨난 거구나.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뭐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약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바람이나 에너지의 그냥 흐름 같은 거구나라고 느끼니까 그거를 붙잡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건 또 지나갈 거니까. 애니어그램적으로 선무당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가슴형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근데 시선에 대해서 이게 내가 느끼는 게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미래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연금은 있어 이런 식으로 백업 플랜을 무슨 말인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거고 장형들 같은 경우는 내 뜻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야. 라는 무언가를 본인이 내가 왜 불안감을 느끼는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불안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앞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변화도 맞아요. 시도하고. 그게 아들러의 심리학이죠. 개인 심리학. 아들러는 자기의 결핍이 무언가를 향해서 가게 하는 목적이 생기게 하는 어떤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그 불안도 지금 막 딱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냥 기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불안감도 있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마주치는 현실적인 불안감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두 가지 얘기를 또 이렇게 한 번에 한 방에 들을 수 있어서. 근데 그러면 그렇게 현실적인 불안감이 왔을 때 그 플랜 B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식의 해소는 없으세요? 저는 그게 불안을 주지 않거든요. 안 줘요. 네. 그렇구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건 제가 저한테. 너무 듬직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네, 제가 말했죠.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은 별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우와,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다. 그렇죠. 네. 본인은 네. 어떠세요? 저는 근본적인 불안감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만 어느 날에는 깊게 찾아오고 내가 어떤 걸 해도 나는 계속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것만 같은 그런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뭐 오늘 하루 놀아도 별일 안 일어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때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막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외롭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다가도 지금 기준으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조금 생겼어요. 저는 그게 들었을 때. 우와. 근데 그게 그 자기 확신, 자기 확언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자기 암시 문장 듣는 거. 저 원래 이런 거 진짜 극혐하던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뭐 이런 거 한다고 사람이 달라지나. 달라지든가요? 네. 제가 1년 들었거든요. 그거를 그 자기 암시 문장을 제가 막 아침에 거울 보고 외치고 이게 아니고 미리 녹음을 해둬서 그냥 아침에 듣는 거예요. 그럼 제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로 이제 그 어떤 문장들이 막 나오는 거죠. 뭐 나는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뭐 나는 나를 믿는다. 뭐 이런 문장들을 그냥 제가 한 2, 3분 동안 읽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이 문장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서 그 아예 유튜브에 있는 드로 앤드류의 문장을 그대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명상처럼 어느 시점부터 좀 편안함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그 한 30마디 되는 문장 중에 하나씩 딱 꽂혀요. 그게 이제 시점에 따라 다른데 어느 날은 나는 혼자서도 강하다. 이게 막 크게 와닿고 그럼 하루 종일 그걸 되뇌이는 거예요. 난 혼자서도 강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잘 안 되는 게 주위에 좋은 조력자가 없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런 문장이 꽂히고 또 이제 공연 전에는 나는 이미 모든 걸 갖춘 사람이다. 이 문장이 엄청 들어오면은 공연 직전에 계속 난 이미 모든 걸 갖췄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약간 그게 그냥 기본적으로 잘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하죠. 내 존재 근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내 미래는 나도 모르게 믿고 있어.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볼 때도 하나도 안 불안해. 얘는 잘 될 거거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오지 않아도 있는 거. 근데 그 기저의 불안감은 내가 어떻게 할래도 해결이 안 됐던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게 본인님한테 되게 높이 사는 게 사실 그걸 따라하거나 해본다는 게 기질적으로 너무 안 맞고 간지럽잖아요. 근데 그걸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내 기질과 반하는 걸 해본다는 게 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네, 너무 또 간지럽죠? 너무 네. 진짜 연전해서 해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리얼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라고 얘기해줘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저도 진짜 안 했어요. 진짜 특히 막 저 이제 10대 이럴 때는 시크릿 책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막 꿈꾸는 다락방 이런 책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서 되게 허황된 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믿고 싶지만 못 믿는 스타일이었어요. 적기만 하면 이뤄진대요. 근데 절대 못 적어요. 나는 뭐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가수 절대 적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누가 볼까봐 두렵고 막 바보짓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가지고 한 번도 못 적었거든요. 근데 이게 30대가 되어서야 무슨 변화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 또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걸 못 적는 이유가 간지러워서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는 나 스스로의 확신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걸 쓰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없었어요. 맞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진 게 굉장히 많은 분, 본인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한 분이 있어요. 네. 그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 갖고 있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꾸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없다고 주장을 하세요. 그럼 계속 주장하죠. 갖고 있는 게 많다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해볼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갖고 계신 게 많다고. 그래서 자꾸만 쓰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쓰면서 스스로를 좀 최면시켜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너무 확신에 가득 찬 사람도 있어요. 그치. 이런 사람들은 좀 워워 시켜야 되는 거죠. 자기 확신 과잉. 과잉인 거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사람들은. 그래서 중간은 존재하지 그래서 중용하라라고 영린에도 나오고 쉽지 않은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자기 암시 문장 듣는 거 정서적으로는 이게 엄청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제가 올해 지금 4월이니까 1월부터 매일매일 일기쓰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번 달은 뭘 했지? 이번 주는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이 원래 엄청 자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일기를 쓰고 나니까 제가 일주일을 정말 알차게 다채롭게 보내더라고요. 놀았을지언정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오늘은 여기서 놀고 내일은 저기서 놀고 그것들이 나 되게 열심히 했네. 그런 생각들이 주로 쳐도 벌써 한 12주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12번의 경험이 쌓이니까 이게 진짜 괜찮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멋지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하라고 권해도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배우들은 작품이 없을 때 제일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이제 작업했던 동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분명히 한두 달 전까지 계속 바쁘게 살았던 배우예요. 정말 이 공연 끝나자마자 뛰어가서 다른 공연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3회씩 하는데 2회는 이 공연, 1회는 이 공연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공연을 하고 그 다음 공연도 이제 바로 하고 했다가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쉬게 된 거죠. 오디션이 지금 막 잘 안 되는 중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보다 오빠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근데 거기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제 경험적으로 일기 쓰세요. 일기 써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고리타분해서 미안한데 이러면서 제가 근데 진짜 그게 나는 정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더라. 내가 이런 말 해서 상대들이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거나 내가 이런 말 해서 이상하게 볼 사람들이면 얘기도 안 한다. 근데 내가 워낙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이야기하는 거다. 그냥 2줄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엄청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좋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들이 간절할 때 뭔가 또 찾겠죠. 네네네. 맞아요. 또 그 사람한테 맞는 게 또 있어서 그럴 수 있죠. 맞아. 일단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생긴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진짜 불안한 사람이어가지고 그것만 해도 진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조금 확신의 어떤 기반이 다져지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좀 안 두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서 나한테 혼란을 준다거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적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기만 하면 내가 틀렸나? 저 방법이 맞았는데 내가 지금 또 잘못 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에 진짜 지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 기질적으로는 다르지만 똑같아. 불안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럴 때 내가 항상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맞나? 저 사람 한 말이 맞나? 계속 이게 뭔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느낌이 아니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좀 이렇게 내가 다 안정되고 나니까 누가 왔다 가도 괜찮고 와도 되고 가도 되고 그런 게 진짜. 진짜. 물론 뭐 아직은
과정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면은 제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늘 비슷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선택지를 선택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그러게. 이 변화라는 이야기로 진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생각도 되게 다를 수 있고 또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환경이 좀 다른 곳에 나를 던져놓는 게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애니어그램과 하면서도 얘기를 잠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각을 열어놔야지 감각을 닫고 있으면 거부감만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하시는군요. 저는 한 번 들으면 잘 새겨놓습니다. 왜냐고요? 게을러서요. 제가 게으른 걸 알기 때문에 한 번 접수한 거를 잘 새겨놓습니다. 네, 하여튼 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환경에 갖다 놨는데 만약 내가 화가 나고 불안만 계속 가중되면 나는 감각을 닫고 있을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거부하는 거죠. 새로운 자극을. 근데 만약에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느낌이 들지?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감각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면은 내가 아픈 데가 어딘지도 몰라요. 명의들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한의원 자주 가는데 나는 아픈 데가 있어. 근데 가서 한의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시작은 거기가 아닙니다. 다른 데 집나죠. 네, 다른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사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개인적으로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아파. 이건 그냥 아픈 거잖아. 근데 아픈 게 사실 두려움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거고 불안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거든요. 이유는. 그걸 내가 하나씩 한 발씩 들어가면서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제일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 그 감각을 연다는 게 그런 네네네.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의 개똥 철학입니다. 하긴 마음의 병 같은 맥락인가? 마음의 병? 근데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가 겪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 때문인 줄 알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이라는 게 사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내 마음속을 바라다 보는 그 작업이 결국은 맞아요. 그게 열려 있어야 이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상대적인 나를 보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뭔가 계속 결국에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알려고만 하면 뭔가 되게 이기적이어질 것 같고 다칠 것 같고 뭔가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이상한데 신기한데 제가 이거 완전히 또 제 해석입니다. 사람이 인자 아래 기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기대는 게 본능이라는 뜻도 포함을 하지만 결국은 완전히 서 있는 둘이 만나지 않으면 기대지지도 않아요. 내가 완전히 서야 상대방이 두렵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가 돼서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지 둘 간의 관계가 서로 도울 수는 있으나 서로 독립적인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예를 들어 팀플 할 때 딱 그게 나타나요. 누구한테 의지를 해버리면 한 사람은 운전수가 되고 나머지는 그냥 승객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우뚝 쓸 수 있으면 그렇지만 약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대고도 싶거든요.
이게 동시에 양가 감정이 있는데 어떨 때는 내가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이 부분은 내가 안 돼. 이 부분은 내가 누구랑 같이 해야 되고 좀 기댈 필요가 있어. 이것도 굉장히 자기를 객관화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제 본인님이 말씀하신 나를 계속 바라보는 게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남을 알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거가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나를 알 수 있는 게 내 안에 꽁꽁 닫혀 있는 사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를 안다는 건 사실 밖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전체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나를 꺼내서 내가 밖에 있는 것처럼 해서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 묻었는지도 모르듯이 그냥 나 자체로 있으면 나를 모르니까 사실 나를 안다는 그 작업 자체가 되게 해체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라. 그러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인간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것과 뭔가 계속해서 견주어 보면서 뭔가를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나랑 다른 사람이랑도 견주어 보면서 나를 알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타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거, 자신을 바로 알면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그냥 정말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정말 타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해체적으로 하고 보는 있는 거예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하고 상담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제일 어렵지 않나요? 세상 어려운 게 그건데 맞아요. 그게 연습이 된 사람이면 타인을 받아들일 거 너무 쉬운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그냥 내 얘기만 하면 이건 꼰대잖아요. 진짜 상담은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안경으로 쓰지 않고. 그러려면 나를 처음에 그걸 바라봐야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계속 내 생각을 기록하고 내 관점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꼰대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내 시각이 맞다라고 말하고 있을까봐. 근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때랑 돌이켜 봤을 때 그래도 꽤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데 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럼 뭐지? 좀 이런 생각이 그냥 대화하다가 스쳐가서 조금 이야기를 꺼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혼자만 잘 되려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시작이 동생한테 무언가를 함께 내 가족 좀 오지랖퍼야. 어떻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누나로서 그런 마음이 또 있다 저 보니까 오지랖퍼 좋아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또 있다 보니까 그게 같이 가서 더욱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또 MBTI인데 네. 이거 제 MBTI 특성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 ENFJ거든요. 그 NFJ. 지긋지긋해요,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좋아요. 좋은데? 그런 사람 또 있어줘야죠. 정말 제 동생이 저를 그래도 따라와 주기 때문에 망정이지 계속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동생이었으면은 저는 저대로 또 엄청 지옥이었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아휴. 아니, 사람은 궁합이 있어서 궁합이 잘 맞으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최근에 저에게 생긴 변화들이 스스로가 느끼기에 마음에 들어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때문에 변화하게 됐지? 왜 이런 마음이 지금 들지?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면서 과거의 나랑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고 왜냐면 제가 그 옛날에 썼던 일기들을 다 봤을 때 나는 늘 비슷했네? 라는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최근에 쓴 일기까지 같이 가면 달라진 거 왠지 여기서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와우.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이 변화를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원인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뮤지컬 하나 써보시죠. 자꾸 펼쳐. 뭐 마음에 드시는 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전 네. 막 던지는 막 스타일이기 던지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이렇게 넓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뭐든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예능 작가들이나 PD들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캐릭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캐릭터를 입혀주는 거래요. 그래서 예능 PD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출연진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딱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팀이 잘 돌아가는 팀들은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딱 살면 전체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시작이 뭐냐면 그 사람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부터 시작되거든요. 만약 질투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있거나 적개심이 있거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뭔가 변화를 하고 뭔가 새로 앞으로 나간다는 거의 시작은 거기가 아닌가.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시작됐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변화된 이 좋은 무드를 이 무드는 지속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과 무언가를 계속 끌고 가는 지속력의 힘이 상반된 것은 아니구나. 그렇지. 변화를 꾸준히 끌고 가면 된다. 맞아. 좋은 변화를 또 계속 가져가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 계속해서 그냥 변화만 추구한다면 그것을 계속 끌고 가는 힘은 또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에 중점을 두는 시기와 뭔가 그것에서 캐치해서 그걸 지속해 나가는 시기가 강약, 중강약처럼 그 박자를 서로 맞춰가면서 계속 가면은 우리 인생의 베스트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네. 수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수다 떨다 보면 뭔가 놓쳤던 게 보이기도 하고 아 맞다 할 때도 있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멍 때리는 시간. 제가 곧 사막으로 다시 진출을 합니다만 그 사막 달릴 때 되게 좋거든요. 멍 때리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기피디님이 인생에서 한 단어만 나한테 속해 있을 수 있어. 그게 그럼 무슨 원하는 소리야? 게 그러니까 어떤 단어. 단어? 그 단어라는 꼭 건 그래야 추상적인 되나요? 어떤 개념이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요? 아니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것만 나한테 계속 있을 수 있어.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아 그래? 한 단어요? 너무 저는 바로 떠올랐는데. 뭔데요? 사랑. 오, 멋지다. 좋다. 소동님 좀 본 받으세요. 하나밖에 없어. 나는 어떡하지? 보세요. 나는 평온이었어요. 사랑 너무 좋은데? 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너무 좋은데 진짜. 사랑이면 뭐든 할 수 있지. 진짜 오지랖퍼 맞네.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네. 다 품었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됐다.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도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네. 나는 왜 그런 질문을 했지? 그러니까 진짜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고 품고 싶으신 거지. 근데 내가 그럴 힘이 있을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아름다운 거죠. 나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게 한쪽으로 가 있는 사람은 조금 와야 된다니까 다시 중요. 네. 그러네요.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또 재밌네. 네. 근데 이 질문은 갑자기 떠오르셔서 하신 거예요? 지금요? 한 단어만 있어. 왜냐하면, 기피디님이 지금 뭔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저 마음속에 있는 주된 어떤 인생을 끌고 가는 주된 한 가지는 무엇일까 좀 궁금했어요. 여기 비꼬는 건 아니고 저분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도덕님한테. 왜 나한테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잘해보세요 좀. 네. 그러네요. 그게 궁금했는데 감동받았다. 아니에요. 저 이렇게 폭발적이게 반응이 와 하시길래 제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앞에 게 맥이 쭉 연결이 돼서 그래서 와가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거였구나라는 한 단어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네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게 지금 저도 이제 평온이라는 단어를 갖고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평온이란 걸 추구한다고 지금 늘 평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지향해야 되는 게 맞지만 늘 사랑하는 사람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향해서 가겠다. 그게 멋진 거죠. 네. 가치관이라는 게 내가 그걸 늘 지킨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키려고 노력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 항로랑 비슷한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평온이야. 그러면 평온의 경로에서 이탈했을 때 다시 올 거 아니야. 어쨌든 다시 오고 해서 언젠간 글로 갈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저도 이게 나이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갖고 있는 핵심으로 원하는 게 좀 명확하면은 좋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삶에서 좀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게 이거 완전히 엉뚱한 데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저는 이 책 많이 권합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5가 있을까? 7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좋은 번역은 아니고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빌트 투 라스트구나. 헷갈린다. 굿 투 그레이트다. 둘 다 좋습니다, 책. 네.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더 정리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책의 핵심은 뭐냐면 잘 나가는 기업이 최고의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더라. 그 차이가 뭘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삶하고 별로 다르지 않더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뭐냐 하면 분명한 내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니까. 그 상태에서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칙은 지키되 세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 하지만 원칙을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 보면 가치관은 분명히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나의 직업을 딱 픽스를 시켜놓고 나를 거기다 맞춰버려요. 내 가치관도 없이. 이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이고 뭐고 다 여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방전을 시키고 어떨 때는 나를 하여튼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갈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내가 생각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지킨다면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직장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반대로 가더라 라는 느낌이 그 책을 읽으면서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지키자. 그럼 내 원칙은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아까 기피님 원칙이 멍이었죠? 멍. 수시로 멍 때려야 된다는 거야. 수시로 멍 때려서 머릿속을 정리를 안 해주면 뒤죽박죽이 돼서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 아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멍. 네, 알겠습니다. 중용. 이런 거. 이건 사실은 가치관은 아니에요. 그냥 살 때 필요한 하나의 전술 정도인 거지.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제 인생의 기준은 그건 아니에요. 기준? 생각해봐야겠다. 맞아요. 그 기준이 예전에는 저는 막 고정돼서 이걸 쭉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분기별로 너무 분기별 25년 만에 한 번씩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네. 정답을 찾으려고 안 해도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했던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3M 뭐 하던 기업인지 아세요? 광산 장비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죠. 그 기업의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기본 생각은 인간에게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낸다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포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키우다 포스트잇도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큰 가치관을 말하는 거구나. 네네네. 굉장히 큰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생각해봐야겠다, 진짜. 이 책은 경영 안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추천드려요. 너무 어렵게 읽을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느낌만 잡으면 되는 책. 그래서 많이 권합니다. 굉장히 고전을 알려주셨어요. 거의 20년 전 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읽어봐도 핵심 가치는 그 책, 맞죠. 내용은 맞아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굿 투 그레이트. 네, 그렇습니다. 책 공부하는 시간 같습니다. 책
팔려서 나한테 돌아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서점에 사주세요. 위젤라 서점 있어요. 아 진짜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책은 없어. 사업자 등록증만 있어요. 책은 없어. 책은 우리 집에 꽂혀 있죠. 새 책이 아니라서 팔지 네. 못합니다. 줄 마크가 있고.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엉뚱한 소리 해서. 네. 아닙니다. 네.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 이제 서재에 나의 애정하는 책들이 하나둘씩 이제 생기겠다. 네네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럼 가장 좋은 거 혹시? 근데 제가 항상 근데 이렇게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꼭 얘기한 책이 한 권 있기는 해요. 그래요? 근데 그거는 20대에도 2번 읽었고 최근에도 한 번 읽었거든요. 오. 그건 이제 임경선 작가님의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오. 그분이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 5가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20대 때 읽을 때도 진짜 좋다고 느꼈는데 이번에 또 읽어도 또 좋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유독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의 다른 책도 읽어보긴 했는데 그 책이 저는 좋아서 뭔가 추천하는 책. 요약 정리 부탁드립니다. 읽어봐야겠다. 요약은 떠오르시는 단어. 거기서 가치에서 그 가치들이 뭐가 있냐면 공정함, 자발성, 뭐 이런 식인데요. 그렇게 네네. 5가지인데 그게 일반적인 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의 정의인데 그게 너무 저한테 와닿게 느껴지는. 그래서 읽고 있는 챕터가 공정함이었나? 싶어요. 근데 되게 내용들이 저한테는 다 엄청 와닿고 문장들도 되게 좋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책. 본인님한테 대시하고 싶은 남성분들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읽고 대시하시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듯 합니다. 정말.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이 뭔지를 알면 그 사람을 많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읽는 책을 기피디님 안 읽습니다. 아니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다르지.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서로 읽은 내용이 너무 달라. 맞아. 그리고 소설은 양규재 작가님 모순. 정말 제가 여기저기 동네방네 추천하고 다녔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것도 1998년도인가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읽을 때까지 몰랐어요. 옛날 책인지. 너무 좋더라고요. 와. 좀 역시 명작은 시대를 초월하죠. 정말 이유가 있다. 맞아.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책으로 독서 모임도 한번 나가보고 이번에 또 제가 또 좀 절친한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는데 다행히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얘기로 또 이야기 나누자 이렇게 해둔 상태라서 와. 또 간단한 읽어보려고. 소개. 그거는 재밌는 부분만 공유를 드리면 네네. 주인공이 여자인데 그 여자분이 이제 결혼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MBTI로 치면 굉장히 제2 성향에 가까운 남자이고 네. 한 남자는 굉장히 예술성이 가미된 P에 가까운 남자예요. 근데 이제 그 인생에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막 선택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정말 단적인 이야기고 진짜로 재밌어요. 와. 진짜로 좋은. 정말 술술 읽혀요. 와. 이거 우리 딸한테도 네.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 네네, 진짜. 진짜. 네네. 어찌 보면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느낌을 계속 받으신다는 거는 고인님이 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와요. 아니면 늘 선택할 때 그쵸. 뭔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사실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선택할 일도 없어. 그냥 어차피 선택이 결정 난 거예요. 그쪽으로 쭉 가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을 한다는 건 변화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진짜 모순은 그냥 재미로 읽어도 진짜 재밌어요. 막 딱히 그 정도로 뭘 잘 얻으려고. 썼구나. 아유 정말 좋더라고요. 알았어요. 그 정도라면.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면 정말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짜 추천. 네. 따님께 꼭 추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딸아이는 많이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겠어서.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가져오신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또 저희들의 재밌네요. 저희들 속에 있는 것도 또 막 저 이렇게 다시 꺼낼 수 사춘기 있어서 시작할래요. 하세요. 네. 네, 적극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막지 마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